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는요,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닷새간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릿수였다가 오늘 2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다행인 한데 이게 그 월요일 되면 항상 그 주말 사이에 그 검사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보면 그게 또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발생 환자 수도 지난주에 비해서 11명 정도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지난번 예년 같으면은 이 정도 확진자가 증가세가 있으면은 우리가 거리 두기를 강화했을 텐데 아직은 1단계로 머무르고 있고 신규 확진자가 10명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급증할 때 이제 20명, 30명으로 되는 것과 네. 현재와 같이 이제 100명 가까운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 그러니까 거리 두기 1단계 완화됐다든지 지난번 할로윈 행사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든지 또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네. 또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지는 환경이 된다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현재 100명에서 2배로 증가하게 되면 200명, 400명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겠고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치명률이 한 1.6% 정도 되니까 매일 한두 분은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한두 분의 사망이라는 것이 국민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이제 사망자까지 통계는 아니지만은 코로나19를 앓고 나서서 통계로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또 많이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후유증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좀 감염자 수를 낮추는 노력들이 더욱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증가세에 있고 어떤 정부에서 개입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개인 방역,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조기 검사 받기와 같은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 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헬로윈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이 보도가 됐긴 했습니다만 걱정되는 상황들이 그렇죠. 많이 보여서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즈음에 2주간 통계를 방역당국이 발표한 걸 보면 68.7명이 2주간 평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발표한 걸 보니까 1주간 평균이 86.9명이네요. 네. 상당 부분 많이 평균 수치가 올라가서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우려되는 지점들과 만나서 평균 수치도 올라가고 국내 감염도 또한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세라는 표현을 아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내려면 어떤 노력들이 아무튼 필요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일단 먼저 드는데요. 어떤 좀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방역과 어떤 일상의 어떤 최대한 또 다른 균형점을 찾겠다는 노력을 했는데 그 속에는 약간 그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해서 약간 조금 느슨하게 가져간다는 좀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좀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우리가 언제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이 한 가지 의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에서 개입해서 통제를 한다고 했을 때 확진세가 꺾이지 않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난 8월 달의 경험을 봤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했지만 확진자 수의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또 열흘이 걸렸고 또 감소세가 떨어지는 데까지 한 달 이상 걸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확진자 수를 감당할 만한 우리 대응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이것도 좀 사실 좀 의문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완화한 기준보다 조금 더 지금은 좀 완화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지난 주말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를 했고 또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를 최소화하기로 일단 골자를 그렇게 잡았는데 이 대책이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조정하게 된 계기는 이제 총리께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1단계에서 2단계 또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때 단계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1.5단계와 2.5단계가 좀 추가된 조치가 되겠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 이렇게 분리던 것을
중증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이렇게 좀 명칭도 바꾸고 또 기존의 고위험 시설에 있던 것들이 좀 일반관리시설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렇게 좀 적용 기준을 좀 바뀐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권역별로 또 어떤 중증 환자, 병상 환자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로 이제 거리두기 단계 차등을 두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단계 기준을 수도권은 100명, 충청권은 30명, 호남권 30명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제 차이를 뒀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고 또 같은 중점 위험관리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별로 또 단계별 적용되는 조치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위생을 하시고 이런 이용자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설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예. 책임과 이런 수칙 준수하는 것들이 조금 더 세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그 이제 가을, 겨울 확진자가 지금 단계도 물론 이제 상승세에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주셨습니다만 날씨 또 추워지고 이제 늦가을이 되면은 더 많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조금 느슨해진 거 아니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환자 수가 15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확진자 수가 우리 계산대로 과연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조금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확진자 수의 여유를 두고 확진자 증가할 때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은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대비를 해서 조금 더 느슨하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을 이제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에 대비한 우리가 이제 의료 대응 시스템이나 역학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열이 나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못 가시고 안심진료소로 가신다든지 또 응급실을 이용하시려고 해도 응급실에 다른 환자랑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응급실에 격리실이 있어야지 또 이용이 가능하신데 지금 응급실의 격리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또 호흡기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사회에 세워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큰 병원에 가지 않고 근처에서 진료를 받고 또 검사도 받고 독감으로 판정이 되면 이제 항바이러스 처방받고 이러한 클리닉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그 동선이 분리된 클리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의심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의료 대응 시스템이 아직 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주로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발생 가능한 수준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감염이 되게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고 결국 지역사회 감염 자체는 어떤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 어르신들만 딱 특별히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규모 자체를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이라는 걸 설정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낮추는 노력들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시행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 새로운 사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나왔고 충남 아산에서도 한 직장에서 접촉해서 전파되기 시작한 확진자가 지금 9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걱정이 되는 건 감염 경로를 모른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례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에 대응하는 어떤 정부 정책은 우리가 기본적인 조기 검사와 진단, 그리고 접촉자 추적, 그리고 확진된 사람들에 대한 격리와 치료 이 세 가지 우리 3T라고 하는 방역 정책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것처럼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되지 못한 우리가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평범하게 직장과 집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시고
직장 동료가 감염이 되고 또 그 직장 동료의 또 가족이 감염되고 이런 그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역학조사의 어떤 방역의 끈을 놓지 말고 예. 환자가 많고 동선 추적이 까다롭고 또 그동안 또 뭐 사생활 침해 논란이라든지 너무 과도한 정책이라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역학조사 방역 대응은 계속 유지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지금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예. K 방역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외 사례보다는 우리 국내 사정에 맞는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해왔던 것처럼 예. 적극적인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 경로 불명 환자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계속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감염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감염 속도를 추적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더 큰 걱정이냐면 의료기관이라는 어떤 큰 클러스터는 그 안에서 뭔가 추적을 하다 보면 추적의 용이성을 굳이 따진다면 쉬울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뭐 이제 사우나라든지 학교 이런 일상의 영역들은 이 추적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감염 속도를 추적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이게 지역적으로 더 빨리 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어떤 그 전파 속도와 규모를 이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속도는 뭐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 이제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 이제 어떤 인간들의 행동, 사회적인 접촉, 신체적인 접촉이 또 이제 속도와 규모를 규정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개인적인 방역, 또 사회적인 방역, 그 공동 다중 이용 시설을 그 일상에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을 관리하는 노력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학조사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굉장히 역학조사에서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응하시는 접촉자분들이 조금 동선이라든지 자기 접촉자들을 빨리 솔직하게 진술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위반하시는 경우에 이제 처벌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예.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고요. 또 역학조사 능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GPS라든가 카드 이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역학조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 역학조사 빨리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학조사 대응 능력을 조금 더 보완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은 김경호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